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술계 2학년 문학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평시조, 이황 선생의 평시조 한 편, 그리고 평민들에 의해서 창작된 조선 후기의 사설시조 한 편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특히 평시조 같은 경우는 양반 사대부들에 의해서 창작되어서 그 양반 사대부들의 어떤 사상과 이념이 잘 반영돼 있다라고 설명드렸었고요. 그에 반해 이제 평민들의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유교적 이념이라든가 은퇴 이후의 어떤 한가로운 어떤 정서를 노래하기보다는 평민들의 일상적인 어떤 삶에서 느끼고 있는 솔직한 감정과 정서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사설시조의 경우는 평시조와 달리 중장의 길이가 길어지는데, 길어지는 이유가 평민들이 자신들이 어떤 진솔한 어떤 마음, 심적 상태를 솔직히 진술하면서 내용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수마 셰 한수마라는 사설시조 초장의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초장에서 한수마라고 해서 부르는 어떤 부분은 인격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의인법이라는 문학적 수사법이 적용됐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부르는 이러한 어떤 표현은 돈호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문학적 수사법의 하나로서 다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돈호법과 의인법이 우리가 여기에서 학습해야 할 중요한 어떤 표현 기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돈호법, 의인법이 초장의 첫 어절에 적용된 그런 어떤 표현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수마, 셰 한수마라고 해서 셰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셰라는 것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가는이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늘다. 그래서 셰라는 것은 가는. 한수마, 가는 한수마. 한숨은 한숨인데 가늘다라는 것도 또 참신하죠. 한숨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시각화해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숨아, 시 한숨아,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오냐,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라는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너라는 것도. 이 내라는 것은 중세 국어의 어떤 문법적 표현이 적용된 부분인데, 이 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라는 2인칭 대명사에 이라는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가 결합된 거예요. 너라는 2인칭 대명사에 이라는 주격 조사가 결합되면서 형태상 네가 된 겁니다. 그럼 중세국어에서 중세의 어떤 고어적 표현에서 이런 어떤 네라는 표현은 현대국어의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현대국어의 너는 또는 내가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현대국어의 너는 의 의미로 주어로서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성분 무엇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문장 성분 주어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이에요. 야, 너는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중세국어의 문법적 표현이 적용됐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 니은다라는 종결어입니다. 이 뭐뭐 니은다. 뭐뭐 니은다라는 종결어이 현대국어에서는 그냥 평소형 종결어미로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평소형 종결어미가 아니라 의문형 종결어미로 쓰였어요. 중세국어에서는 이 부분이 평소형 종결어미가 아니라 의문형 종결어미로 쓰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고어의 어떤 문법적 표현에서 여러분이 독해상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뭐뭐 니은다라는 의문형 종결어미는 언제 쓰였느냐? 중세국어의 종결 표현에는 뭐뭐 가, 뭐뭐 고라는 어떤 의문 보조사나 의문형 종결어미 말고 뭐뭐 니은다라는 의문형 종결어미가 쓰이기도 했는데 이런 종결어미는 아무 때나 쓰이는 것이 아니라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자, 뭐뭐 니은다라는 의문형 종결어미가 쓰이기 위해서는 자, 문장의 주어가 인칭 대명사여야 한다 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주어가 인칭 대명사 일 때, 주어가 2인칭 대명사일 때 뭐뭐 니은다라는 의문형 종결어미가 결합이 됐었어요. 자, 이 시간은 문학 수업이고 문법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자, 뭐뭐 니은다라는 평소형 종결어미가 왜 의문형으로 파악이 되느냐, 의문형으로 해석이 되느냐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선생님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숨아, 가는 한숨아, 너는 어느 틈으로 들어왔냐? 라고 해서, 자, 내가 어떤 답답함이 어떤 심정을 느끼고 있어서 그 한숨을 막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틈으로 너는 들어왔냐는 거예요. 자, 그럼 중장에는 이 한숨을 막기 위해서 이 평민 화자가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자, 해학적인 어떤 표현 기법을 써서 막으려는 어떤 노력들이 드러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막으려는 노력들이 드러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진 노력들이 나와요. 자, 고모장자, 3살 장자, 가로다지, 여다지. 자, 고모장자라든가 3살 장자라든가 가로다지, 여다지, 이런 창문을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닫아서 한숨을 막고자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장자라는 어떤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있네요. 자, 아래 여러분 각주 날개 부분을 보면, 자, 날개 고모장자, 그 다음에 3살 장자, 가로다지라고 나오죠.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고미장지라고 해서, 자, 고미다락이 장지다. 장지는 방과 방 사이 또는 방과 마루 사이에 칸을 막아 끼우는 문이죠. 자, 3살 장자는 3살 장지인데 가는 살을 가로 세로로 좁게 되어 짠 장지. 가로다지는 여러분 알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여닫는 창이나 문이죠. 자, 이렇게, 자, 우리가 고모장자 또는 3살 장자, 가로다지, 이런 문들을 만들어서, 자, 한숨이 들어오지 못하게 다 닫았다는 거야. 자, 그런 노력들을, 자,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장자, 3살 장자, 가로다지, 여다지, 이런 문들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 화자가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요. 자, 암돌저기, 수돌저기, 배목걸세, 뚝딱 받고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암돌저기, 수돌저기, 배목걸세라는 것은 여기 아래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문을 여닫거나 잠그는 장치였어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어떤 문을 여닫거나 잠그는 장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돌저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자, 이런 어떤 의미 파악이 가능해요. 문짝을 문설주에 따라서 여닫는 데 쓰는 2개의 쇠붙이다. 자, 그래서 문을 여닫는 데 쓰는 2개의 쇠붙이. 그래서 이걸 말하죠. 돌적이. 이 부분을 돌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집안에서도 이 돌적이를 기준 삼아서 문을 여닫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돌적이도 만들어서 내가 문을 꼭 닫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목걸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배목걸세 같은 경우는 두 배목, 문고리를 거는데 또는 문고리를 문짝에 다는 데 쓰는 물건인데, 자, 이 두 배목을 양쪽에 받고 문고리를 걸도록 만든 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문을 꼭 닫고, 자, 한숨이, 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 화자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노력들을 기울였고요. 또 계속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뚝딱 받고, 용, 거북, 자물쇠라고 했어요. 용, 거북, 자물쇠까지 달아서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숨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 노력들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숙이 채웠는데, 내가 깊이 채웠는데, 병풍이라 덜컥 접은 족자라 대댁을 만다. 내 어느 틈으로 들어왔느냐. 병풍까지 둘러쳤다는 거예요. 자, 병풍까지 둘러치는 등 여러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자, 너는 어느 틈으로 들어왔느냐 라는 거예요. 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어떤 문법적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자, 뭐뭐 니은다 라고 해서, 자, 이 표현들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주어가 2인칭 대명사일 때 중세국어 문법에서 쓰인,
자, 의문형 종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의문형 종결 어미. 그래서 평서형으로 여러분이 독해하면 안 되고 해독하면 안 되고 의문형으로 너 어느 틈으로 들어왔느냐. 자, 내가 이런 어떤 갖은 노력을 기울여서 자, 창문과 문도 만들고 자, 문을 여닫는 어떤 잠금 장치도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물쇠까지 걸어서 자,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너는 어느 틈으로 들어왔느냐라는 것은 자, 한숨이 들어오는 상황을 막았다는 거예요.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숨을 막으려 했지만 막지 못한 상황, 실패한 상황을 제시를 했어요. 막지 못했어요. 자, 한숨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화자의 어떤 근심과 시름이 더욱더 깊어졌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자, 한숨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한숨을 막지 못하고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파악을 하시면 되냐면 화자의 자, 걱정과 시름이 점점 깊어짐을 의미합니다. 화자의 걱정과 시름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걱정과 근심과 시름이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해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장의 전체적인 어떤 부분은 해학적인 어떤 표현으로 일관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어떤 표현들이 쓰인 부분이라고요? 해학적인 어떤 표현들이 쓰인 거예요. 해학. 자, 해악이라는 것은 해악 주체와 해악 대상이 되는 어떤 해악의 어떤 주체와 대상이 함께 웃음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해악이라는 것은 자, 웃음의 주체와 대상이 함께 웃음을 공유합니다. 표현 기법이에요. 자, 웃음의 주체와 대상이 함께 웃음을 공유하는 표현 기법인 해악이 적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웃음의 주체, 즉 해악의 주체가 화자가 되어 있고 해악의 어떤 대상 역시 자, 일단 독자들이 해악 대상은 여기에서 주체와 대상이 주체는 여기 작가가 되어 있고 자, 대상들도 역시 화자가 되겠죠. 그래서 독자가 함께 웃음을 공유합니다. 해악 주체와 독자가 함께 웃음을 공유합니다. 여기에서 독자가 추가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웃음의 성격은 어떤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웃음의 성격이 아니라 동정과 연민이 어떤 웃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웃음의 어떤 성격은 동정이나 연민이 어떤 웃음의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걱정과 시름이 왔는데 그 걱정과 시름을 막기 위해서 자, 가진 노력을 화자가 다했지만 자, 결국은 그것에 실패하고 마는 상황에 독자들도 안타까우면서도 굉장히 웃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해악의 어떤 대상인 지금 화자도 동정과 연민이 웃음을 사면서 웃음을 공유합니다. 자, 그래서 어인지 너 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오노라 라고 했어요. 너. 자, 여기서 너는 더 이상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너가 여기서 누가 되겠어요? 너는 아까 선생님이 앞서 설명드렸던 누가 되겠어요? 한숨이 되겠죠? 한숨을 인격화한 자, 표현이 또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법이 자, 이렇게 또 적용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인지 너 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오노라. 한숨을 막지 못하고 한숨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날 밤이면 내가 걱정과 시름이 더욱 깊어져서 잠을 자지 못한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인격화한 어떤 표현, 자, 우스꽝스러운 어떤 표현들로 제시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적 화자가 잠에 들지 못할 정도로 깊은 시름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장에서는 한숨이 나오는 상황, 중장에서는 한숨을 막으려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
종장에서는 한숨을 원망하는 상황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평민들이 고려의 어떤 평민들이 근심과 걱정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았을 텐데, 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 이런 해학적인 표현들을 동원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시름과 근심이 자 덜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 이런 어떤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까지 지금 원망이 어떤 상황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반영이 돼 있어요. 자, 일단 해학적인 어떤 성격이 반영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들은 사소한 어떤 사물들을 열거해서 진솔하고 생동감 있게 정서를 표현했죠. 그래서 사물들을 열거한 이런 어떤 중장의 어떤 표현 기법에 자 열거법이 역시 적용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중장의 해학적 표현 기법과 더불어서 어떤 사물들을 나열한 자 열거법이 역시 자 동원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거법. 자 열거법이 중장의 고모장자, 새살장자, 가로다지, 여다지, 암돌저기, 수돌저기, 배목걸새라는 부분에서 자 사물들을 나열함으로써 열거법이 적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한숨을 의인화한 인격화되는 어떤 표현. 자 의인화해서 고달픈 삶의 애환을 해학적으로 묘사하였다. 표현하였다. 자 그다음에 사음보 율격에서 이탈하여 장형화된 형식. 중장이 길어지죠. 자 중장이 길어지는 어떤 사설 시조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주제의식은 그칠 줄 모르는 어떤 시름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상의 흐름 과정을 구조화해서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외부에서 한숨이 들어오는 상황이 있었고요. 자 여러 사물로 한숨을 막으려 하지만 실패를 했었고 실패하죠. 자 그리고 그래서 잠에 들지 못하는 어떤 괴로운 상황이 자 발견됐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자 자신의 내면에 그칠 줄 모르는 시름이 있음을 해학적으로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학이라는 것은 아까 해학 주체와 대상, 독자가 웃음을 공유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해학적이라는 것은 우스꽝스럽게 자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자 여러분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자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두 시조의 화자가 처한 상황과 심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자의 상황과 자 화자의 심리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일단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 가시 평시조에서는 고인을 볼 수 없는 옛 성현들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자 이때 화자의 심리는 그 고인들을 본받고자 하죠. 자 그리고 나시 자 한수마 시한수마에서는 화자의 상황은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자 그때 화자의 어떤 심적 상태는 답답하고 시름에 잠기는 이런 어떤 화자의 심적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봅니다. 자 2번 고인도 나를 못 보고의 주제와 관련해서 아래 활동을 해보자. 이번에서 여던기를 의미하는 바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이 주제를 한번 말해보자요. 그래서 주제는 아까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학문 탐구의 어떤 의지 또는 성현이 어떤 삶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자세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던 길은 가던 길이었는데 성현들이 가던 길, 즉 학문을 추구하던 어떤 삶의 길이었죠. 그래서 여던 길은 자, 이 고인이 평생 추구하고 노력했던 일로 이 작품에서는 특히 성현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인격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학문을 게을리지 않았던 그 모습이야. 평생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일. 이 일을 본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자 고인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의지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고인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 정도로 주제를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화자에서 고인이 어떤 의미를 갖는 존재인지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고인이 될 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생각하여 정리해보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과제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따르고자 하는 삶,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지향점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과제로 내줄 건데요. 자, 여러분이 따르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있고 그 삶의 목표를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정한 멘토
있을 겁니다. 그 멘토가 나에게는 누구냐? 자, 우리 고인도 날 못 보고의 시적 화자의 멘토는 성현들이었죠. 고인들이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따르고자 하는 멘토는 누구냐를 여러분이 설정해서, 자, 화자의 고인은 누구였고 나의 고인은 누구였고 내 고인을 그렇게 설정한, 나의 멘토를 그렇게 설정한 이유도 있겠죠. 그 이유도 여러분이 한번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수업 듣다가 다시 오프라인 수업 다음 주에 여러분이 학교에 나오면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화자의 고인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자, 화자의 고인은, 자, 본받고자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 이 본받고자 하는 옛사람이 공자, 맹자, 주자와 같은 어떤 성현들이었죠. 자, 여러분이 어떤 고인은, 자, 이렇게 따로 설정해서 한번 게시판에 올려보라는 거예요. 과제 게시판에.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한숨아 새 한숨아 관련해서 다음 활동을 해보자 라고 해서, 자, 화자가 한숨을 쉬는 까닭은 무엇이냐? 이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걱정과 근심과 시름이 깊기 때문이에요. 자, 또는 답답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답답할 때 한숨을 내쉰다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말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답안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예시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짝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든가, 또는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는다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답답함 또는 걱정, 근심을 유발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겠죠. 자, 그런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이거 예시 답안이니까 자, 굳이 쓸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상황을 정리해서 기록하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2번. 자, 화자가 한숨을 막기 위해서 한 일과 그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역시 앞서 선생님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학생이 이렇게 말하죠. 화자는 한숨을 막기 위해서, 자, 문이나 창문을 닫고 자물쇠를 걸어 잠갔죠. 자, 그런데 하지만 한숨은 내 몸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 바람처럼 바깥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문이나 창문을 잘 닫고 자물쇠로 잠근다고 해도, 자, 창문을 잘 닫고 자물쇠로 잠근다고 해도 한숨을 막을 수 없다는 두 번째 학생의 의견이 있었죠. 자, 그랬더니 첫 번째 학생이, 자, 그런데 화자가 정말로 문이나 창문을 닫고 자물쇠로 걸어 잠그는 행동을 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어떻게 해도 풀리지 않는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자, 그래서 그냥 풀리지 않는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자, 이에 대해서 두 번째 학생이 이렇게 답하죠. 자, 어쩌면 한숨이 나오는 답답한 일이 바깥에 있으니까 그 일을 피하고 싶어서 문이나 창문을 꼭꼭 닫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지도 몰라 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자, 이것도 예시답안의 어떤 학생들의 의견일 뿐이지, 자, 여러분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만 여러분이 하시고요. 자, 다음에 4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은 평시조와 구별되는 사설시조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아래 활동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일단 우리가, 자, 가작품 고인도 나를 못 보고라는 이황 선생의 평시조는 정제된 양식을 취한다고 했죠. 자, 3장 6구 12음보 내외의 양식, 그리고 종장의 첫 음보가 세 음절, 즉 세 글자로 고정된 양식을 취한다라고 했어요. 자, 나 작품, 즉 한숨아 셰한숨아라는 사설 시조 작품은 평민들의 진솔한 마음을 이야기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표출했다고 했죠. 그래서 중장의 길이가 그만큼 길어졌다라고 했어요. 자, 그만큼 중장의 길이가 길어진 어떤 사설 시조의 특징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사설 시조는 대개 종장은 평시조와 비슷한 틀을 유지하죠. 자, 종장이 평시조와 비슷한 틀을 유지한다는 것은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어떤 설명이에요? 시조, 종장, 첫 음보죠. 첫 음보의 음수율. 음수율이라는 것은 글자 수예요. 자, 음수율이 세 음절, 세 글자예요. 세 음절로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종장 첫 음보의 글자 수의 율격, 즉, 자, 그런 어떤 음수율이 세 음절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자, 사설시조와 평시조 종장의 공통적인 어떤 틀이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틀이라는 것이 이 비슷한 틀이 바로 선생님이 설명한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초중장 혹은 그중 어느 일부가 사음보 율격의 정제된 구조에서 현저하게 이탈하여 장형화된다. 자, 선생님은 대개 이제 사설시조의 중장이 길어진다고 했는데 초장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장, 중장 중 어느 하나가 사음보 율격의 정제된 구조에서 현저하게 이탈하여 무엇이 되었다? 장형화되었다. 길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음보 율격의 정제된 구조를 취했다라는 부분은 이 부분 평시조, 평시조의 어떤 특징이죠. 자, 그리고 현저하게 이탈하여 장형화되었다라는 것은 사음보 율격이 정제된 구조는 평시조, 현저하게 이탈하여 장형화된 것은 평시조가 아니라 사설시조의 특징을 드러낸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냐면요. 사설시를 지배하는 원리는 웃음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일상적 삶 속에서 감남을려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관찰, 고달픈 생활과 세태에 대한 해학과 풍자 등이 그 주요 내용을 이룬다. 자, 그 한수마 세한수마에서는 풍자의 어떤 공격적 웃음보다 동정과 연민의 웃음이었던 해학이 잘 드러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자, 해학은 동정과 연민의 웃음, 해학은 동정 또는 연민의 웃음의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자, 이 풍자라는 것은 약간 비판적, 공격적 웃음이에요. 비판적, 공격적 웃음의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해학과 풍자 등이 그 주요 내용을 이룬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일상적 언어와 참고 잡다한 사물들이 사설시조에는 흔하게 등장한다. 자, 우리 그 세한수마에서도 중장에 자, 창문이라든가 자물쇠라든가 이런 어떤 사물들이, 잡다한 사물들이 길게 열거법이 적용되어서 제시가 됐었죠. 그래서 자, 일상적 언어와 참고 잡다한 사물들이 사설시조에서는 흔하게 등장한다. 자, 이러한 언어 요소들은 작품의 진솔하고 구체적인 어떤 생동감을 불러넣고 때로는 경쾌한 익살과 재담의 효과를 일으킨다. 잡다한 사물과 숨가쁘게 나열하는 표현의 결합은 이러한 효과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잡다한 사물과 숨가쁘게 나열하는 표현의 결합은 이런 효과를 조금 더 두드러지게 한다. 자, 진솔하고 구체적인 어떤 생동감이 어떤 효과를 두드러지게 드러낸다는 거죠. 진솔하고 구체적인 어떤 생동감 효과를 자,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낸다. 그래서 그 지금 네모 박스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이것을 참고해서 아래 활동을 해보세요. 자, 1번. 자, 두 시조의 형식을 비교해보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말해보세요. 다 지금 네모 박스에서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즉 평시조에 비하면 즉 사설시조의 중장의 길이가 훨씬 길고요. 그 다음에 가에 비하면 나의 초장 역시 조금 길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문제. 가와 비교할 때 나 시조의 어떤 소재와 표현이 갖는 특징을 말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일단 나의 중장에서는 창과 자물쇠 같은 잡다한 사물들이 나열되어 있죠. 자, 나의 중장에서는 창과 자물쇠 같은 잡다한 사물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자, 또 나의 작품에서는 한숨이 나오는 답답하고 고달픈 상황, 한숨이 나오는 답답하고 고달픈 삶을 노래하면서 이를 우스꽝스럽게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해학적인 어떤 표현은 선생님이 우스꽝스러움으로 여러분이 파악하면 된다고 했죠. 우스꽝스럽죠. 왜냐하면 한숨을 막는다고 해서 창문을 만들고 자물쇠를 걸고 하는 행위 자체가, 자, 그것을 창문을 만들고 자물쇠를 건다고 해서 우리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그런 어떤 행위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 익살스럽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이 자, 2번의 답안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수마 세한수마의 중장 부분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고쳐 써보자 라는 활동이에요. 자, 이 활동 역시 참신한 표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 과제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3번은 과제인데 한수마 세한수마의 중장 부분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익살스럽게 제시가 되어 있었죠. 해학적 표현을 동원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근심과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그런 어떤 근심과 걱정을 덜기 위해서 또는 해소하기 위해서 자,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는지 열거법을 동원해서 어떤 사물들을 나열해서 한번 자, 표현을 해보고 자, 그것을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 오프라인 이제 수업 때 몇몇 학생들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번은 자, 과제로 여러분이 자,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학습 활동이 마무리됐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이 작품의 감상을 지필진들이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나 볼게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고인도 날 못 보고는 조선시대 사대부 이황이 지은 12수로 된 연시조이다. 자, 연시조라는 건 뭐냐면요. 평시조가 자, 여러 개의 연을 구성하면서 나열된 시를 연시조라고 해요. 자, 연시조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드리면 평시조가 연을 이루어서 구성된 시조를 말합니다. 평시조가 연을 이루어서 구성된 시조를 우리가 연시조라고 해요. 연을 이룬다. 그러니까 12개의 어떤 평시조가 연을 이루어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자, 하나의 어떤 수, 한 수를 따서 배운 겁니다. 자, 그 연시조 도산 12곡의 제9곡, 도산 12곡이라는 제9곡이다. 자, 이왕은 도산 12곡을 전 6곡과 전 후곡, 후 6곡 자, 그래서 전 6곡, 후 6곡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6곡을 언지, 뒤 것을 언학이라고 하였다. 자, 언지라는 것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거죠. 자, 언지, 그러니까 전 6곡에서는 자연을 사랑하여 거기에 사는 마음을, 언학, 즉 후 6곡에서는 학문과 수양을 통해 바른 성장을 기르는 뜻을 각각 읊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운 부분은 언학, 즉 학문 수양에 대한 어떤 탐구와 의지를 다루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인도 날 못 보고는 언학에 속하는 것인데, 자, 언학에 속하는 것인데 고인 한 낱말을 제외하고는 자, 이거 중요합니다. 고인 한 낱말을 제외하고는 전부 순우리말을 사용했어요. 자, 양반 사대부의 어떤 작품치고는 한자어를 주로 활용하기보다 순우리말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순우리말을 사용해서 선인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걷고자 하는 뜻을 뚜렷이 드러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자, 고인도 날 못 보고라는 작품은 학문과 수양의 길이라는 명확한 주제를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에 반해서 한수마 시한수마는 평민의 사설시조였죠. 그래서 이 작품은 자, 어떻게 이제 감상을 해줬나 보세요. 자, 한수마 시한수마는 아무리 막아도 틈을 뚫고 들어오는 한숨을 통해서 한숨을 토하게 만드는 근심과 서름이 없는 삶은 불가능하다. 한숨을 토하게 만드는 근심과 서름이 없는 삶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은 항상 있고, 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것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장에서 사물을 나열하는 열거법, 중장에서 사물을 나열하는 이런 열거법을 통해서 열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는 사설시조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이다. 자, 중장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다양한 사물들을 나열하는 열거법이라는 문학적 표현 기법은 사설시조에서 굉장히 흔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자,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우리가 자, 사설시조 한 편, 평민이 창작한 한수마 시한수마라는 사설시조 한 작품과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평시조 고인도 날 못 보고라는 평시조 한 편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선시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어떤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자, 그
특징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봐야겠고, 자, 사대부가 따르던 어떤 삶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자, 그리고 평민들의 어떤 진솔한 어떤 삶의 내용은 어떠했는지를 역시 구분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모닥불이라는 백석의 현대시 한 편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고 오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